지금 이 숫자 하나를 꼭 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초급 일자리 공고가 최근 18개월 사이에 35%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초급 일자리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처음 들어갈 때 잡는 첫 직장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월급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부모 품을 조금씩 떠나는 그 첫 계단입니다. 그런데 AI가 그 첫 계단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AI는 신입 일자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AI는 자녀 일자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일자리가 흔들리면 부모 노후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 문제는 청년들만의 취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부모의 생활비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버텨야 하는 노후 이야기입니다. 집 한 채와 퇴직금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50대, 60대, 70대의 이야기입니다. 왜 자녀가 취업을 못하는데 부모 통장이 먼저 흔들릴까요? 왜 회사의 신입 채용이 줄어드는데 부모의 노후 계산표가 바뀔까요? 오늘은 이 연결고리를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대학을 나오고 취업하면 부모는 마음 한쪽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한 사람 몫은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은 늦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내 집 마련은 어려워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첫 월급을 받는 길 자체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가서 배우던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일, 간단한 보고서를 쓰는 일, 고객 질문에 답하는 일, 기초 코드를 짜는 일, 계약서와 서류를 비교하는 일. 이런 일은 예전에는 신입이 맡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회사 문화를 배우고 실무 감각을 익히고 선배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꼭 신입에게 맡겨야 할까? AI에게 시키면 더 빠르지 않을까? 기존 직원 한 명이 AI를 쓰면 신입 두세 명이 하던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회사 안에서 커지는 순간 자녀 세대의 첫 계단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사는 62살 김성호 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제조업 협력업체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큰돈을 번 사람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아파트 대출을 거의 갚았습니다. 퇴직금은 많이 잡아도 1억 원 남짓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과 아내의 작은 소득을 합쳐서 부부가 조용히 살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문제는 30살 아들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정보기술 회사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딩만 배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개발자는 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회사마다 경력자를 원했습니다. 신입 공고는 줄었고 남은 공고에도 포트폴리오와 실무 경험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호 씨, 아들은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대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날 김성호 씨는 기뻤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식비가 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늘었습니다. 취업 준비, 학원비를 조금 보태야 했습니다. 서울 면접을 보러 갈 때 교통비도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부모는 걱정될까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녀의 취업난은 자녀 방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냉장고, 부모의 관리비 고지서, 부모의 연금 통장까지 들어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일자리 감소와 AI 노출 업종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챗GPT가 나온 뒤 3년가량의 기간에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고 그중 대부분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늘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AI는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똑같이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신입과 청년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경력자는 회사 안에서 쌓은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예민한지 압니다. 상사가 어떤 보고서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이런 것을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에 밴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AI는 자료를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는 문장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코드를 빠르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안의 미묘한 관계와 책임의 무게까지 대신 짊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신입보다 경력자에게 AI 도구를 쥐어주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세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일을 배워야 경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을 배울 자리가 줄어듭니다. 경력이 있어야 취업합니다. 그런데 취업해야 경력이 생깁니다. 이 모순이 자녀 세대 앞에 놓인 새로운 벽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이 ADP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본 결과도 비슷한 경고를 줍니다. 22세에서 25세의 젊은 근로자 가운데
AI 노출이 높은 직종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10%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한 나라 전체 청년이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직군의 첫 계단이 특히 약해지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응대, 사무보조, 자료처리처럼 신입이 많이 들어가던 분야가 먼저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직무가 사회생활의 입구였습니다. 지금은 그 입구에 자동문이 생겼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사람 대신 기계가 먼저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 세대가 조심해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눈이 높아서 그렇다. 요즘 애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태도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마음가짐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들이 신입에게 맡기던 일을 기계와 경력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부모 세대는 이 구조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노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8살 박미숙 씨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박미숙 씨는 작은 학원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남편은 택배 일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줄였습니다.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은 오래 산 빌라 한 채와 조금 모아둔 예금입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마케팅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잘 쓰고 발표도 잘해서 금방 취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신입에게도 데이터 분석 도구를 다룰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컨텐츠 기획뿐 아니라 광고 성과를 보고 보고서를 만들고 자동화 도구까지 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몇 달 동안 면접을 보다가 지쳤습니다. 박미숙 씨는 딸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곧 30만 원이 됐습니다. 자격증 강의와 노트북 수리비가 겹치면서 50만 원을 넘긴 달도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자신의 적금을 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돕는 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딸을 돕는 건 맞는데 내 노후는 누가 도와주나? 이 질문은 잔인하지만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키는 일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둘을 섞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해서 부모의 노후 계좌까지 무너뜨리면 결국 가족 전체가 더 취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돕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줄어든 노후 자금을 메우기 위해 부모가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원하는 만큼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버틸 현금 흐름이 없으면 자녀도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모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조사문에 제시된 한국 가구 비교를 보면 미취업 30대 자녀를 둔 가구의 월 중위소득은 362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는 634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소득도 차이가 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남는 돈입니다. 생활비를 빼고 남는 월 여유 자금이 미취업 자녀 가구는 106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취업 자녀 가구는 3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06만 원과 330만 원. 이 차이는 숫자로 보면 200만 원 조금 넘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330만 원이 남는 집은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울 개인연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비상금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집 수리비가 나와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면 106만 원이 남는 집은 달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자녀 학원비를 낼까? 아버지의 치과 치료를 미룰까? 어머니 실손보험료를 유지할까? 아파트 관리비가 오르면 어디서 줄일까? 이것이 숫자의 진짜 뜻입니다. 통계는 표 안에 있지만 고통은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부산에 사는 65살 이재문 씨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재문 씨는 항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아들은 법무 관련 사무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준비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꺼냈습니다. 반년 뒤에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보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문 씨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따지는 것이 야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통장을 보니 노후 비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문 씨도 일을 다시 구하려 했지만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녀 지원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노후 전체를 흔듭니다. 이 대목에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버티게 하는 돈과 부모가 살아남아야 하는 돈을 구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침묵이 옵니다.
부모는 괜찮은 척합니다. 자녀는 미안해서 숨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비, 대출이자 생활비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때는 대화가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 지원금을 생활비처럼 정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가능한지 정해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해야 합니다. 내 노후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돈인지 따로 준비한 지원 계좌에서 나가는 돈인지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차가운 계산이 아닙니다. 가족을 오래 지키는 따뜻한 계산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네벨리오랩스 자료를 인용해 미국 초급 일자리 공고가 최근 18개월 동안 35% 줄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으로 보도된 자료에서는 AI로 인해 미국 일자리가 월순 기준 16,000개가량 줄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하나만 보고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봐야 합니다. AI는 이미 회사의 채용 방식과 업무 배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곳은 신입이 하던 반복 업무입니다. 그리고 신입 업무가 줄면 자녀 세대는 경력에 첫 단추를 끼우기 어려워집니다. 첫 단추가 늦어지면 독립이 늦어집니다. 독립이 늦어지면 부모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부모 지출이 늘어나면 노후 적립은 멈춥니다. 노후 적립이 멈추면 결국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봐야 할 흐름입니다. 한국은 이 흐름에 더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소득 기반이 충분히 두껍지 않기 때문입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만 봐도 큰 부담이고 75세 이상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기대던 과거 방식이 약해질 때 부모가 버틸 공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보기, 병원비, 교통비, 관리비, 경조사비, 보험료를 더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나갑니다. 여기에 성인 자녀 지원비까지 얹히면 노후 예산은 금방 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AI가 무섭다는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AI 시대에는 부모의 돈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좌 분리입니다. 자녀를 도울 돈과 내 노후를 지킬 돈을 같은 통장에 두지 마십시오. 같은 통장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노후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녀 지원 계좌를 따로 만들고 매달 가능한 금액만 넣어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은 도와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계좌 밖의 돈은 부모가 살아갈 돈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말로만 정하면 흐려집니다. 통장으로 나눠야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를 돕고 싶다. 다만 우리도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매달 얼마까지 돕겠다. 그 기간 안에 함께 계획을 다시 보자. 이 말은 자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통장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취업 전략도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원하는 회사만 구집할지,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들 일부터 시작할지, 추가 교육에 얼마를 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람마다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이 다릅니다. 연기 수령을 하면 일정 비율로 수령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배우자 소득, 다른 소득원, 빚의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만 되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같은 공식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기술 준비를 돈으로만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자녀에게 학원비만 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직무가 사라지고 어떤 직무가 남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와 돌봄, 교육 서비스, 현장 관리,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일은 AI와 함께 가더라도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 입력, 반복 보고서, 정형 고객 응대처럼 결과물이 뻔한 일은 압박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직무가 있다면 그 직무 안에서 AI를 쓰는 사람이 될지 AI에게 대체되는 일이 될지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박미숙 씨는 어느 날 딸과 앉아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울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박미숙 씨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노후 계좌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딸에게 지원할 돈은 월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6달로 정했습니다. 딸은 마케팅 직무만 고집하지 않고 병원 행정과 지역 교육기관 홍보 업무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AI 도구를 쓰는 법도 배우되 사람을 만나 설득하고 조율하는 업무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불안이 조금 줄었습니다. 돈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도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일과 취업 준비 시간을 함께 정했습니다. 아들이 AI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재고관리 자동화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대기업 신입 공채만 보던 시야를 지역기업과 현장형 정보기술 업무로 넓혔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자신이 줄 수 있는 지원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그 선을 정하자 오히려 아들도 덜 흔들렸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생각은 자녀에게도 부담입니다. 한도가 있는 지원은 차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살립니다. 이재문 씨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퇴직금을 너무 쉽게 꺼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와 비상금 통장, 자녀 지원 통장. 그리고 아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돕겠다. 아들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참고 자녀가 모든 것을 미안해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AI 시대의 가족 경제는 더 솔직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 세대가 점검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매달 나가는 돈을 정확히 적어보십시오. 용돈, 월세 보조, 통신비, 보험료, 학원비, 교통비, 식비를 따로 보지 말고 모두 합쳐야 합니다. 작게 보이던 돈이 합쳐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둘째, 내 노후 필수 생활비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관리비, 식비, 병원비, 보험료, 교통비, 세금, 정조사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셋째, 자녀 지원의 상한선과 기간을 정하십시오. 이 상한선은 감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거나 소득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은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오래가면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계산이 있는 사랑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오래 버틸 힘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을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2해가 되면 1200만 원입니다. 그 사이 부모의 병원비가 늘고 물가가 오르고 집 수리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모는 예금을 깨거나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본인 건강검진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고 눈 검사를 미루고 무릎 통증을 참고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자녀를 도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건강과 노후 안전망을 조금씩 내준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녀도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취업 준비 때문에 부모가 병원비를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공동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녀가 이미 힘든데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꺼낸 돈 이야기는 더 아픕니다. 처음에는 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 기간을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해야 할 행동을 같이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지원을 받는 대신 지원 기간 동안 어떤 직무에 지원할지, 어떤 기술을 익힐지, 어떤 임시 소득을 만들지 함께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자녀의 다음 행동을 만드는 돈이 됩니다. AI 시대에는 직업 선택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로 하는 일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거나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힘든 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반복하는 일일수록 AI와 경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과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일은 오히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병원 접수와 상담, 돌봄 서비스, 교육 보조, 지역 행정, 현장 안전관리, 고령자 생활 지원 같은 일은 단순히 낮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 많이 필요로 할 생활 기반 일자리입니다. 물론 이런 일도 AI 도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점입니다. AI를 옆에 두고 일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AI에게 완전히 맡겨도 되는 반복 업무만 붙잡으면 위험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도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너는 왜 아직 취업을 못하느냐고 묻기보다 네가 준비하는 일이 AI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이 AI에게 대체되는 일인지, 아니면 AI를 도구로 써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시작할 첫 발판이 어디에 있는지, 큰 회사만 볼 것인지, 작은 회사에서 경험을 먼저 쌓을 것인지, 이 질문들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부모 세대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라는 말이 낯설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떤 도구를 쓰는지, 어떤 직무가 바뀌는지, 뉴스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정도는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어려움을 게으름으로만 해석하지 않을 정도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싸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이해 위에서 한도를 말해야 자녀도 받아들입니다. 이해 없는 한도는 거절처럼 들립니다. 이해가 있는 한도는 계획처럼 들립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대충 이 정도 받겠지? 하지만 자녀 지원이 길어지는 집은 막연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수령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몇 달인지 몇 해인지 봐야 합니다. 그 공백기에 자녀 지원까지 겹치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큰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로 꺼내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작아집니다. 퇴직금은 자녀의 긴급지원금이기 전에 부모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은 자주 열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회의를 하고 금액과 회수 가능성, 기간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차용증까지 써야 하느냐고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법적인 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기억할 수 있게 숫자를 적어두자는 뜻입니다. 돈은 기억이 다르면 관계를 다치게 합니다. 부모는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도와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다르면 나중에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 사이의 형평성입니다. 한 자녀에게만 오래 지원하면 다른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지원은 조용히 몰래 오래 하는 것보다 원칙을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원의 목적이 취업 준비인지 주거 안정인지 병원비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흐려지면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중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가족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AI 일자리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줄어드는 것은 단순 업무일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더 복잡한 업무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는 늘 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흔들고 동시에 새로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기까지 어떤 사람은 소득 공백을 겪습니다. 자녀 세대가 그 공백을 겪을 때 부모가 임시다리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리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시다리는 건너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자기 생활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돕느라 부모의 식사가 부실해지고 만남이 끊기고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주거, 마음의 안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동안에도 부모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지원을 정할 때 부모의 생활 유지비를 먼저 빼라고 말씀드립니다. 남는 돈에서 도와야 합니다. 도와주고 남은 돈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노후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작은 원칙 하나가 큰 위기를 막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녀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회사가 신입을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 회사는 신입을 키우기 전에 자동화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부모 세대가 겪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 자신도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한한 현금이 아닙니다. 부모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의 한도를 정하고 일을 다시 설계하고 공적연금과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은 공식 기관에서 받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자체가 자녀에게도 교육이 됩니다. AI가 일자리를 바꾸는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가족의 대응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을 나누는 일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 금액을 적어보는 일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일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조건을 찾아보는 일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 날짜를 잡는 일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자는 이것입니다. 자녀의 일자리 위기를 이해하되 부모의 노후 계좌까지 함께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당장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매달 실제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내 노후 필수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녀 지원을 얼마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막연한 불안이 숫자로 바뀌고 숫자는 계획으로 바뀝니다. 준비한 분들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돈을 더 보내는 대신 함께 직무 방향을 다시 봅니다. 노후 통장을 따로 지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병원비 비상금을 먼저 떼어둡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가족을 지키는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도 비교적 오래 버틸 수 있는 일자리와 50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득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영상을 이어서 받아보시고 댓글에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자녀 지원 항목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서로의 사례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통장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